부동산 부자가 행복하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주식 부자는 행복하다? 이런 분들도 사실상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금 부자는 다 행복해요. 이게 이미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착된 단어 같긴 한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네. 최초로 연금부자라는 말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금부자의 뜻과 그리고 이제 연금부자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책을 쓸 때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2016년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한 20년 동안 부동산이 쭉 올라왔고 뭐 주식도 계속 뭐 활성화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주식 부자, 뭐 부동산 부자, 뭐 재테크 부자, 뭐 코인 부자 이런 건 다 늘상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부자들이 있는데 연금 부자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연금 부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망했어요. 솔직하시네요. 네. 네. 좀 왜냐면 그때 우리 출판사 사장님하고도 이제 쓰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 컨셉은 동의했고 출간은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 넣어놓고 보니까 뭐 한 2세 3세 나갔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 관심이 없었던 거고 뭐 제가 홍보해서 제가 막 팔고 이랬으니까 그거 말고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연금 부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 책들이요. 이제. 네, 책이 다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수들이 보면 음원이 역주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죠. 네. 몇 년 전에 발간돼 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뭐가 뜨면서도 역주행하는 거. 연금 부자들이 역주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사이에도 그 연금과 관련된 책들이 거의 안 나오거나 인기가 계속 없었던 그렇죠. 상태니까. 그 이후 다른 책들이 뭐 나온 게 조금 있었지만 뭐 다 비슷한 추세로 팔렸어요. 거의 사람들이 관심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제가 이제 2021년도에 그 연금 부자들을 또 개정판을 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전에 팔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책을 또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판 게 아니라 출판사가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주식도 좀 약간 계속 뭐 안 좋고 부동산도 뭐 꼭 고점에 갔다가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일희일비한 것에 좀 피로를 느끼게 된 시점에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막 일희일비하면서 뭘 하는 건 쉽지 않다. 노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 봤더니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 은퇴자들이 행복한 거였어요. 자, 이 공무원 은퇴자들을 보니까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은 다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그럼 뭐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고 뭐 지방에 살면 행복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나 어떤 뭐 일을 하고 있으나 관계없이 다 행복하더라. 그 이유를 보니까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이제 첫 번째 유형의 공무원 그렇죠. 연금부자. 첫 번째 연금 부자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보시면서 연금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도 물론 직급에 따라 연금은 다르죠. 뭐 3, 400씩 받으신 분도 있고 1, 200밖에 못 받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소득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니까 노후가 안정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죠. 부동산 부자가 행복하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부동산 부자 중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맨날 집에 가면 싸우는 사람 있어요. 재산과 다툼하고 자식들 막 서로 싸우고. 주식 부자는 행복하다? 장이 좋으면 괜찮지만 그렇죠. 장이 안 네. 좋으면 피말릴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주식으로 막 그 부자 되신 슈퍼개미 이런 분들도 사실상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연금 부자는 다 행복해요. 이게 이미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연금 부자 1순위가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연금 부자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노후가 되면 될수록 연금 부자가 더 중요해진다. 두 번째가 연금 부자가 누구냐면 장기 근속하신 분들. 대기업이면 좋겠지만 꼭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한 회사에서 꾸준하게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연금 부자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한 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셨다는 얘기는 30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내가 뭐 내고 싶을 때 내고 내기 싫을 때 안 내고 이게 아니라 자동으로 급여에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건 뭐 300만 원 받았건 500만 원 받았건 관계없이 매달 내 월급의 9%를 꾸준하게 뛰어갔는데 그걸 30년간 납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뭘 하나 30년간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맞벌이하면 곱하기 2가 돼요. 또 하나 장기 근속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퇴직금이 쌓여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정산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시거나 여러 가지 쓰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기간을 통해서 꾸준하게 퇴직금이 쌓여왔다는 얘기는
30년간 근속하고 퇴직하시면 적게 받는 퇴직금이 1억, 많게 받으면 뭐 2, 3억. 요즘 은행 퇴직하신 분들은 5, 6억씩 받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따로 뭘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한 건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국민연금이 끊겨요. 또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써버려요. 그리고 회사를 옮겼어. 옮긴 회사가 더 좋아? 그렇지도 않거든. 사실 뭐 다 그놈이야 사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이 연금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런 게 다 중간에 소진되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내가 뭐 회사 생활을 싫어하나 한번 자영업을 해볼 거야. 자영업 한 몇 년 했어. 자영업은 뭐 쉬워? 또 쫄딱 말아먹고 있는 거 다 까먹고 다시 또 이제 회사 한번 다녀봐야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뭘 하려고 하니까 또 연금도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장기 근속하신 분들은 어쨌든 국민연금 1, 200만 원과 퇴직금 1, 2억은 챙겨 나온다. 그것만 있어도 노후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나오는 돈과 목돈을 같이 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내가 개인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그것만 가지고도 어쨌든 노후를 사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때 장기 근속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 퇴직 시점이 사실상 인생에서 이제 최고의 이제 근로소득을 받을 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높은 돈에 또 이제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퇴직금을 계산을 하니까 네, 맞아요. 가장 많은 목돈을 네. 챙길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의 연금 부자는 어떤 네네. 사람들일까요? 자, 지금 첫 번째가 공무원 은퇴자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기업체에서 장기 근속하신 분들. 자, 근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회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어차피 그거 말고 좀 많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서민들 생각하시기엔 약간 괴리감이 있는 층이죠. 그런데 진짜 세 번째 연금 부자.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연금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국가가 주는 공공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분들. 첫 번째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중에서 10명 중에 상위 1, 2, 3등 빼고 하위 70%에게 드리는 연금이거든요. 지금 한 달에 32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 해서 두 배를 받지만 20% 감액하면 대략 한 51만 원, 52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1인당 32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그렇죠. 1인당 32만 원 정도가 네. 나옵니다. 2024년 되면 또 올라갑니다. 네. 이게 거의 연간 400만 원입니다. 뭐 연간 400만 원 그냥 국가가 공짜로 주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죠. 이게 국가가 복지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시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연금이 확보되시는 겁니다. 또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사실상 내가 뭐 많이 가입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가입하셨다면 평균적으로 지금 뭐 5, 60만 원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으로도 한 3, 40만 원 받을 수는 있어요. 특히 내가 아직 은퇴 직전이라면 내가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연금을 조금이라도 불입하신다면 평생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10년만 내도 최소한 2,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초연금 30만 원 받죠. 국민연금 한 3, 40만 원 받죠. 거기다가 주택연금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건 집밖에 없다. 근데 집도 무슨 뭐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나는 저기 뭐 경기도 외곽 시골에 한 1억, 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뭐 더 많이 쳐주고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좀 덜 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시세 대비해서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이시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 1주택자이면서 시세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연금 받으신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을 20% 더 주는 제도도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더 그럼요. 쳐주시고 네. 이렇게 사회자 복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세에 내가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내 집값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월 30만 원 받습니다. 1억당 30만 원. 그러니까 2억 원이면 6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초연금 수령자다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20%더 드리니까 70만 원 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집값이 뭐 내가 아무리 못 쳐서 5천만 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 2억만 돼도 주택연금으로 한 달에 70만 원 확보되는 겁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한 30만 원, 주택연금 한 70만 원. 이거 벌써 얼마예요? 벌써 한 130만 원 돼요. 내가 이 130만 원 가지고 서울시 한복판에서 자동차 굴리면서 뭐 세금 내면서 살면 못 살죠. 근데 내가 뭐 외곽에 살면서 특별히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쓰는 돈 없이 한 달에 130만 원 있으시면 제가 보기에 용돈 쓰는데 저는 문제 없으세요. 물론 내가 무슨 빚 갚고 뭐 애 키워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냥 나 스스로 용돈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다. 거기다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 일자리가 무슨 가가지고 무슨 저기 가서 뭐 내가 뭐 정말 힘들게 몸 써서 일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복지관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세요.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2-3시간. 최저시급이 지금 10,000원이니까 그렇게 되면 하루에 3시간만 해도 3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4일 5일만 해도 한 20만 원 받습니다. 그걸 한 달에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 4-50만 원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뚝딱 해가지고 한 200이 돼요. 집에 앉아서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뭐 고스톱만 치고 있고 뭐 TV만 보고 있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사회적으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나이 60, 70, 80에도 관계없이 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시기만 하면.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일하시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150, 200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사회에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또 많은 기부도 하시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진짜 연금 부자들이에요. 공공연금이나 이제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공공일자리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네. 이제 당연히 식비 걱정뿐만 아니라 그냥 취미 활동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무슨 뭐 내가 한 달에 연금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야만 연금 부자가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연금 부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뭐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가 없어요. 돈에 관련돼서 사고치고 문제가 생긴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이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상 문제지만 필요한 만큼 이상을 갖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연금 부자들은 필요한 만큼의 자산이 평생 소득으로 나오는 것, 이게 진짜 연금 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